의정활동이란 어떤 것인가, 또 우리 이명 의원께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오셨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례는 여러 가지 건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에 오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중요한 손님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러나 몇 분만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당구갑 신구명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울산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하실 분이시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남구을 박성진 위원장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남구 구의원 임금님이 선택한 남자 유은택 의원 자리해주셨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남구 구의원 새벽중이 울렸네 효자선 구의원 최덕종 의원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드림센터 이정희 센터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 절명이 아주 독특합니다. 육지 장사의 여여 스님 아마 축지법을 또 쓰셨군요. 자, 그분이 아마 어딘가에 계시거든요. 여여 스님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화 라이온스 회장이신 우리 박용선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있어요? 아, 남구구의원 우리 김태우 의원님 오셨네요. 와, 거기 계십니다. 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남우리 구의원이시죠. 그 다음에 울산대 우리 손영식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원배 교수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또 더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서로의 격려에 또 이런 박수를 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주인공 남구의 날에서 울산의 날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딸이 대한민국의 큰 여성 정치인이 되어야 할 우리 똑순이, 억척스러운 똑순이 이명 위원의 의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정치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이미영입니다. 지금 이 두근거린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를 넘어 이제 변이까지 나와서, 그리고 또 날씨도 쌀쌀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몇 명이 다 보니까 다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또 어떻게 세금이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뛰어왔는지 보고 드려야겠죠? 네. 네, 자리 잘 마련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직접 또 하면서
네, 먼저 그 의정 보고하면서 또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진 못하지만 네, 축하를 또 해주신 메시지들이세요. 어제 저희들이 뭉쳐야 한다라고 해서 또 이번에 또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참 좋은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또 축하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다음. 네, 감사합니다. 한명 남짓 때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짧게 동영상으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다 담을 수 없었지만 의원들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떻게 또 활동해 왔는지 잠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맨 앞에 아기 기억나시죠? 네, 사진 잘 넣었죠? 귀엽게 나온 사진이 그거 하나 있어서 한번 진짜 그 아기가 자라서 또 정말 대한민국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네, 잘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제 마음도 담아서 한번 사진도 담아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의정 보고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의정 보고의 어떤 모토 자체를 네, 희망이 남구에 더불어 오도록 네, 그리고 의정 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희망이 남구와 더불어 가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런 희망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사회, 대한민국이 되면 저희 삶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정 보고서만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찾아가는 의정 보고를 했지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정 보고는
네, 오늘 처음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 주인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스로 박수로 한번 같이.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넘기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작년의 의정보고의 모토가 귀담아 듣고 진심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정치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일단 제대로 잘 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부분들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뛰었고, 그래서 본회의 출석률 100% 그리고 주민 간담회 토론회 이 부분들은 그냥 간단한 어떤 만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언론에 이제 나온다든지 아니면 직접 제 사무실에서 그리고 또 공공장소에서 했던 부분들, 그다음 뭐 현장에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 다 빼고 이렇게 한 200회 이상 진행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조례 대표반인데 저기 옆에 조례 제정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이라고요? 네, 오늘 의정 보고 다니니까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시의회는 22명의 의원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대 의원이거든요. 7대 의원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바로 조례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법이라고, 작은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울산시가 거의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법적 근거인 그 조례 법이 제일 낮았던 거죠, 거의.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고, 그 중에서 제가 무거사모에서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이미영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발의도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발의는 좋은 조례, 질 높은 조례,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주민들에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 그 조례에 같이 공동으로 사인을 하고 함께 발의를 하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분 자유 발언, 서면 질문, 시정 질문. 제가 그래서 이 앞에 그 의정 보고서를 두 종류를 줬어요. 작년에 만들었던 의정 보고서랑 그리고 올해 만들었던 의정 보고서. 작년에는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시정 질문과 서면 질문을 했는지 내용을 좀 빼곡하게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그냥 몇 회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자유 발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사능도 참 중요하지만 또 위험한 요소고 우리 울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해서 아까 맨 처음 첫 번째 간담회 했던 게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간담회였고 역시나 5분 발언도 그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시상이 아까 있었는데 그 시상 부분에서 이렇게 미세먼지라든지 주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환경단체 5 단체에서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감사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표를 만들어 봤더니 내용보다 주는 단체가 많은 감사표 처음 본다고 그 감사표를 만드는 그 가게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약 부분들인데요. 우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보기 확보와 안전 울타리 설치인데 이 부분도 저희 5분 발언 안에 들어가 있었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학교 앞에 노란 신호등과 함께 이렇게 계속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구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울산시에서 계획했던 게 뭐냐면 2022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차피 시행을 할 거고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교통사고 제로를 위해서는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이제 올해 2021년 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했고 그리고 공공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 그리고 교사 처우에서는 지속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 공공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대 거의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15% 정도 됐다면 지금은 25%, 30%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역인 이제 고용원고와 저희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11개 기관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에 아이들이 실제로 타 지역이나 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보다 실력이 뭐 약하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채용을 거의 우리들이 바라는 만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의무급식, 의무교육. 의무급식과 교육이 원래 현재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다 진행을 하고 공약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송철시장님과 노국회 교육감님께서 실제 조금 더 우리는 앞당기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 1년씩 정도 앞당겨서 지금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부분 한번 박수를 한번 써주시죠.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노력들이. 그리고 원장과 석유 화학단지는 위험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통합 시스템 관리를 벌써 구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통합 파이프렉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가산단은 50년이 지났고요.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화학 물동량이 전국의 40% 이상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위험한 부분들을 통합 파이프렉이라고 해서 지하에 엄청나게 배관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미 50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도가 없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힘들 수 있는 그 파이프렉을 이제 올해였습니다. 다행히 올해 각 15개 기업들과 함께 MOU를 체결을 하고 거의 한 500억 이상 드는 예산을 같이 마련을 해서 이제 지하에는 더 이상 배관 설치를 하지 말자. 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상으로 배관을 만들어서 이제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도록 하자라고 해서 지금 구축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개선 사업이 시내버스 노선할 때 버스 정류장 요즘 현대식으로 스마트 버스 정류장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우리 시청 앞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못 보셨구나. 시청 앞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버스 정류장의 주변 환경을 좀 더 깔끔하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 견딜 수 있고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부나 그죠? 그리고 학생들 중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내버스 노선할 때도 내년 1월에 또 한 번 더 진행이 돼서 기회에 나오는데 3호동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도 이제 도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3호동의 정강사 주변과 함께 거의 마을버스가 지성버스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지성버스가 필요한 지역에 거의 한 10년 이상 수건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노선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옥현 3단지 외에 택시 성강장이 없어서 불편했던 지역에 성강장 설치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서 사고 다발 지역 정비인데 뭐냐면 실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디자인. 결국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디자인은 일반인들한테도 엄청 편한 디자인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고 다발 지역은 정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가로 등 LED 전면 교체. 저가 남구원으로 있을 때도 실은 이렇게 옥현 1단지 앞에 저희들 여기 도로가에도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전력 손실도 줄이면서 되게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확대해 나오고 있고 3호동, 무구동에도 이제 워낙 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확대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무거시장 현대화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교부세 8억 5천 확보 해서 실제로 이제 무거 현대시장 우리 무거하고 3호동에는 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시장에서 또 장을 보면서 또 장 보는 맛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 좀 많이 약해서 저희가 그래도 이름을 달고 있는 게 무거시장하고 무거현대시장인데 무거시장은 그냥 상가형으로 남아있고 현대시장이 조금 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상가형이긴 하지만 개수가 좀 있어서 그 지역을 이제 무거현대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골목형 상권으로 남구에서 지정을 했고요. 이거와 발맞춰서 시교부금으로 8억 5천 확보를 해서 또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정감 느끼면서 조금 활성화하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면 또 경기가 많이 도는 느낌. 그러면서 서로에게도 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무거천 보행도 정비 아치해소 사업인데 실제로 이제 무거천에서 저희가 그 보행도가 둥그랑 마실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같은 경우는 시학구에서 5대5로 예상을 해서 이제 동그란 마실대 정비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같은 경우는 예산 시에서 7억 요금을 내려서 100% 들여가지고 3차 저희들 정자 있는 데까지 동그란 마실대 조성 사업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3호 동산부속 맞은편 도로 건너 왼쪽 편에 동그란 마실길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다닐만 하지만 좀 보행도가 너무 좁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벚꽃 동그란 축제를 할 때 포토존이 그쪽에 되게 많아요.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별빛 터널도 있고 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위험하지 않게 또 그 마무리 공사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한 공공의료병원과 그 다음에 시범 로타리 교통 그리고 미세먼지를 위한 가정용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중인데, 실제로 시범 로타리는 어떤 공약이 있었냐면 제가 요거 이제 다 추진 중인데요. 그 우리들 제2공업탑 하얀 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이 제2공업탑이에요. 정식 명칭이 1공업탑은 공업탑이 있는 거고요. 제2공업탑을 이설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다니기 위해서 되게 이동하는데 불편하시잖아요. 시범 로타리가. 그래서 공중보행로 혹은 거기에 공중광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동을 좀 편하게 도로를 직선화하거나 지하화해서 좀 하겠다는 그게 공약이었는데 이것은 미뤄졌습니다. 예, 이쯤에서 왜 미뤄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왜 미뤄졌을까요? 네, 뭐라고요? 도시 출동. 네. 정답. 선물은 없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트램과 광역전철이 시범 로타리입니다. 네, 그게 공사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공사 또 하고 그때 또 하고 이승으로 여러분들 세금을 낭비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견디자 하고 이 공약은 네, 조금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임금태 원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여기에도 택시 선박을 설치와 함께 이쪽에 위험지 도로 정비에 관한 것들 얘기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뭘 하시는 분들이냐면 우리 주민들 플로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공사를 끊임없이 하시는 우리 주민들께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플로깅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혹은 좀 뛰면서 좀 죽긴 힘들지만 보통 그런 의미로 하는데 제가 전국 최초로 조례 준비를 해서 지금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제가 플로깅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5년 말 2016년 초 요쯤에 처음 무고동에 그린리더라는 단체가 있어요. 주민단체가. 그래서 그린리드 그 회장님께서 이제 그 회원들을 데리고 봉사를 하는데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하는데 그 그린리드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일요일날 아침 8시에서 8시 반 사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무고주민단체위원회가 시작을 하고 또 무고새마을이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3호동에 또 3호 와우봉사단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호 상인회가 시작을 하고 점점 더 그리고 또 3호동 발전협의회 봉사단이 시작을 하고 이렇게 좋은 활동들 주민들 간의 어떤 모임은 계속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플로깅 데이도 지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울산을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마음을 모아보자 라는 뜻으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분야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오늘도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진짜 내가 지금 혼자 사는데 너무 힘든데 일자리가 없다고. 근데 주로 어르신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노후까지 걱정 없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겠지만 당장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진행을 하고요. 의회 탐방,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로 의회 탐방을 13회 의회 탐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 남구 의원 때부터 해서 매년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에서
작년하고 올 초에 코로나 때문에 3번 빠지고 방학만 3번 빠지고 총 13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하게 됐냐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는데 거기 사회교과서에 지방자치란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 사회 과목 옛날에 암기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사회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사실 이해 과목이라 용어가 힘들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실제 우리 7월하고 보통 7, 8월, 1월달 비회기 기간일 때 이제 회의가 조금 다른 날보다 많이 없을 때 또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 의회 탐방을 오게 해서 직접 사회 과목에 해당되는 지방자치 의원은 무슨 역할을 하고 또 의회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자, 제대로 눈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해주자 해서 저기가 본회의장이거든요. 저 마지막 사진. 본회의장에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저기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다른 데가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 맨 마지막 1시간 반짜리로 탐방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저 바른 데에 20명, 20명 아이들이 다 씁니다. 서서 내가 한 7년이나 10년 후에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까지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투표권이 생겨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투표할 것인가에 관한 발언을 하게 해요.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게 발언하는 거예요. 뭐 정직한 사람 아니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국민을 잘 이끌 사람 막 이러면서 발언을 하는데 정말 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친구들의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과 또 열심히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이번 겨울 방학에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도 고마운 게 남구의 의회 탐방에서 끝나지 않고 울산시 의회 탐방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어머니들이 따라오세요. 근데 한 번은 아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 좀 내성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 이게 쭈삣쭈삣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발언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대신하게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한 40대 초반이었어요. 40살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발언하시냐면 내가 지금 41살인데 의회라는 것도 처음 와봤고 진짜 오늘 제가 더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1살까지 살아오면서 투표도 한 번밖에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부분인데 저희가 매달 거의 회의가 있어요. 여기 어머님들 계신데 매달 최소 일주일, 2주일에서 특히 요기 지금 11월 1일부터 저희가 12월 17일 48일 동안 저희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떤 걸 하냐면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또 잘 썼는지 그리고 사업은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사후 처리는 제대로 됐는지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건의합니다. 시정 요구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 시정 요구와 건의에는 꼭 그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인데 울산의 2022년도 예산이 6조가 넘습니다. 이제 시 예산 자체가 4조 2천억을 넘었고요. 그리고 교육비 예산도 2조 1천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 예산이 6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받았을 때 거의 시 예산이 한 2조 한 5천에서 7천 정도 됐고 교육비 예산이 1조 5천에서 1조 7천 되는데 거의 한 엄청나게 2배 가까이는 안 했지만 불과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예산이 는 거죠. 우리 시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현재 송소로 시장께서도 열심히 또 뛰고 계시지 않나 울산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 방금의 안각화 아시죠? 유네스코 등재선에 지금 명성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것도 엄청 큰 일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방금의 안각화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방구대 안각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시민단체라든지 많은 분들이 활동 같이 해주셔가지고 명성지를 지정이 됐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행정사업 감사를 하다 보니까 20년간 매년 10억씩 200억을 투자한 거예요. 방구대 안각화를.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유네스코 등재는 물론이고 실제로 거기에 뭐 숨은 철치라든지 방구대 안각화를 보존할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놨긴 했지만 실행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200억을 쓰고도 그 부분 지적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지적을 하는데 그냥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책들이 이제 한 번씩 여기 오셔서 보신 분은 계실 텐데 저희 사무실 가면 막 책이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다 낱낱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세금이 쓰였고 용역은 어떻게 정보하는 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올해 2021년도 예산이었는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 해외 못 나가는 거 맞잖아, 그죠? 그런데 공무원 연수 비용을 거의 17억 정도 잡아놨었거든요. 물론 그 한꺼번에 17억 잡아놓은 게 아니라 뭐 부서변이나 아니면 특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하고 예산을 수경 때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네, 그리고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 우리 울산 박물관도 참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울산 시민들의 문화적 활동에 큰 역할을 하는데 특별 전시관 같은 경우 특별 전시를 할 때마다 거의 한 너무 죄송하지만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제 예산을 들여서 그 안에 내부 구조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했던 게 비슷한 전시인 경우에는 좀 구조를 2억 3억 들이지 않고 조금 활용도 높게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교육청사 같은 경우도 그때 거의 한 25억 정도 들여가지고 또 안에 1층 내부를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겠다 해서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여러 안면으로 치면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뭐 교육관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할 말은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전반기 부의장이기도 했지만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7월부터 해서 지금은 또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건의하고 시정 요구도 1위 요원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렸었는데 네, 그 건의보다는 시정 요구는 꼭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또 제가 1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저희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아이들 생존 수요가 관련된 부분들 프로그램이 좀 강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에 처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생존 수용 매뉴얼도 보완하고 수영장인데 이때는 실제 수영장을 짓는 게 아니라 이동식 생존 수영장이 있어요. 예, 크게 운동장에 설치하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해서 전체 초등학교 엄청 많잖아요. 예, 초등학교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이 경험을 하고 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실은 왜 방송시설 개선이 필요했냐면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 듣기라든지 실제로 방송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은 좀 노후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예, 조금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을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학교별 노후 방송시설 개선하고 이제 차량막 설치라든지 실제 이제 좀 아이들한테 좀 필요한 사항들을 좀 조속히 좀 처리하는 부분들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취약 시간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에서 정말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에 예, 되게 부모님도 뭐 더없이 놀라고 힘들지만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어해서 그 특히 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안전사고가 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점심시간대라든지 있잖아요. 아이들 지금 수업 시간보다는 그런 시간대에는 좀 더 메뉴를 보강해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실제 오류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들도 뺄 많이 횟수가 나와 있어서 생활기록부 오류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서는 이제 영조물 보상보험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시다가 이제 관에서 공사했던 부분에서 이유로 사유로 이제 다치시게 되면 영조물 배상보험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큰 사고를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한 10만 원 이내로 약값이라든지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큰 사고일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도록. 네, 이 부분이 전체 5개 구분이 다 돼야 되는데 2개 구분 빼고는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서. 그리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시설, 소방장비 개선. 뭐 특별히 설명 필요 없겠죠, 그죠? 그리고 부서간 민원 또는 기기. 이게 뭐냐면 핑퐁 민원. 이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핑퐁 민원도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 안전진단제도 개선. 즉 뭐냐면 저희가 30층 이상은 고층 건물이고 초고층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전피난구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누보 화재가 났을 때 이 안전피난구역 때문에 사실 인명 피해가 조금 줄었어요. 네, 없었다니까 실제 사망이라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거냐면 아파트와 그리고 주상복합이 나눠졌을 때 아파트 30층 이상은 초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피난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주상복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는 40층인데 아파트라고 명명이 돼 있으면 이걸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주상복합은 30층만 돼도 이걸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초고층 같은 경우는 이 안전피난구역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피난구역 설치를 하고 방화벽이라든지 방화문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예산 심의도 있지만 예산 챙길 것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무거사모 지역에 조금 더 넘긴 하지만 1,400라는 숫자가 좋아서 1,400억 확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무거사모 지역에 계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사업, 주민 건강 사업, 그리고 마을 재생, 그리고 보행 확보, 그리고 주차장 해소, 그리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와 주변 시설 개선 사업들을 위해서 아이들 예산은 또 199.2억을 따로 확보를 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향후 계획인데요. 그 삼호동, 태화동, 성전 솔로, 그러니까 성전탑 지중화 사업은 이제 이번 10일날 저희도 에너지과에서 시 에너지과에서 주민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도 계신데 같이 플로깅도 하시는 언니 한 분께서 주민들이 너무 이야기도 많으시고 궁금해하신다고 해서 제가 에너지과를 불렀어요. 아니 사연도 있다. 예를 들면 388억 하던 그 공사비가 실제로 뽑아보니까 600억이 넘게 되면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과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께 설명에 공청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10일날 공청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상세한 내용들은 그날 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중앙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억이 넘기 때문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고 일단 이 성전탑 지중화에 관한 사업은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도시철도 트레일 건설. 네. 제가 우리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무거 3호동으로 오세요라고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무거 3호동이 엄청 교토부 요충지와 함께 엄청나게 핫한 지역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왜냐면 3호동 같은 경우는 국가정원 지정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무거동 같은 경우는 신곡 로타리는 어차피 3호와 무거가 걸쳐 있으면서 트레인과 광역전철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히 또 광역전철 같은 경우 원래 노포에서 홍상 그리고 신곡 로타리 KTX 이게 1호선인데 그 1호선 하나가 원래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사실은 2호선까지 양산부터 해가지고 KTX 신곡 로타리까지 그리고 2호선도 2개가 3조 이상의 예산으로 확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한 노력들로 경제부 시장님 진짜 서울에
엄청 많이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봤었거든요. 자리에 안 계시지만 송솔 시장님과 또 우리 경제부시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실제로 2022년, 2023년, 22년이 지나고 2024년에 첫 싹을 뗐을 때 우리 무고동과 상원동 주민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진행이 되고 홀쭉군 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청년 주택과 함께 복합 SOC 건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옥동의 동사무소도 엄청 좁고 되게 낡았어요. 네, 그 건물이 지금 거의 한 3, 40년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 한 10년 가까이 한 8년 전에 남부원 할 때도 옥동 동사무소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하잖아요. 이 울주군청사 부지에 복합 SOC 건물을 지어서 청년 주택과 함께 왜냐면 옥동이 되게 땅값도 비싸고 사실 집값도 비싸고 그죠? 그런데 청년들은 못 살 것 같지만 청년들 신혼가구라든지 청년들에게도 주택 공급을 하는 거죠. 하고 거기에 주민센터부터 해서 복합시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돌 룸센터라든지 저희 그 삼호동의 와와 커뮤니티 하우스와 같은 그런 복합시설 안에 주민센터와 청년주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평창현대 아파트 공동주차장도 제가 5분 자유마을과 함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지역구 안도용원도 같이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내 나가면 정말 그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삼산동 나가면. 거기에 이제 3층, 지상으로 3층을 해서 전체 차를 1000대 이상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확충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도면 다 나왔고요. 제가 도면하고 다 보여주려고 했더니 또 여기 사실 이렇게만 아니고 또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했더니 비공개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센터 이전 현대화 사업도 저희들 그 농산물 시장이 이제 윤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관심은 이제 윤리에 들어오는 농산물 시장은 우리 또 무거 사무 주민들이 가까우니까 또 이용하기 참 편리하겠다. 지역은 울주군이지만 사실은 어느 울주군 뭐 남창이라든지 언양이라든지 이런 울주군민보다는 우리 무거 사무 주민들이 또 농산물 시장 이용하는 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전하고 난 그 자리에 이제 어떤 걸 넣을 것인가 앞으로 저희들이 또 제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G8에 들어가는 선진국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삶이 실제로 개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뭐 삶의 질을 떠나서 뭐 외로움, 괴로움, 힘들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격 자체는 G8이거든요.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농산물 이전하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삼산동에 라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재전문공공병원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산재전문공공병원하고 그 다음에 또 농산물 시장 들어오는 거 하고 그리고 트램이라든지 방역전철 들어왔을 때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진짜 부러움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진짜 무고동 삼호동 완전 앞으로 제일 좋은 동네 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진짜 묵묵하게 또 참아주시고 또 그리고 또 같이 응원해주시고 하는 가운데 이루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석탄호주 개발 이것도 저희 이제 그 남구의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미 이제 석탄 부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폐지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공간도 이제 삼산과 달동 그리고 또 양장생포 해서 그쪽에 또 시민들이 좀 유휴지 공간을 잘 하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제부가. 아까 희망이 남부와 더불어 오도록
그리고 희망이 나눔과 함께 와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냥 떠나면 안 되겠죠. 더불어 가도록 해서 실은 제가 하나 오늘 공개한다면 제가 이 부풀을 제가 작성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갖다 만들었던 이 의정 보고서를 만든 이제 그곳에 일하는 주민께서 이 부풀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저를 보고 느낀 점이라고 해서 이런 부풀 한번 넣어봤는데요 하고 보내왔길래 저 마음에도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수정한 거 있습니다. 이명이랑 글씨를 좀 색깔감이 좀 크게 해주세요. 그거 수정했고 네 이때쯤에는 여기 가까이 계시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고리적인 정치 대신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시민의 대변인이 되는 사람,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묵묵히 옳은 길을 걷는 사람, 시민께서 주신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이미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다 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또 이렇게 주민이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이명이 되겠습니다. 네, 희망찬 울산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울산을 위해서 달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울산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